네, 안녕하세요.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하지 못한 동천왕 246년에 일어난 동천왕 20년이죠. 그때 일어난 일인데 좀 숫자들이 안 맞는 게 있어서 다시금 좀 보려고, 그래서 따로 시간을 좀 빼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좀 더 정확한 해석들을 좀 더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같이 이 신라 고구려 백제와 그다음에 중원대륙의 지금 이 위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서 그 당시 때의 이 잘못된 부분이 뭔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었는지 좀 정확히 봐야 될 부분 같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논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은 연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246년 연도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위서 사관에 적혀 있어요. 정시 7년이고. 잘 보시면 봄 2월이에요. 이거 보면 음력이겠지만 유주자사 광구검이 고구려 첫 달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5월에, 여름 5월에 예맥을 쳤다. 그런데 보시면 대개 격파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뒤에 이제 한나해 등 수십국을 이제 항복시켰다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고 중원이라는 이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몇 가지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위서 사권에는 246년에 봄 2월로 나옵니다. 근데 고구려 본기와 백제 본기에는 다, 죄송합니다, 246년 8월로 나와요. 백제 본기도 8월로 나와요. 그런 부분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 백제 본기부터 먼저 봐요. 위나라 유주자사 강구건과 장병 10,000명을 보냈고 현토에서 나와서 와서 침노했다. 왕군사 보병과 기마병 20,000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 지금 광구검은 10,000명이고 여긴 지금 기마와 보병까지 해서 20,000명이란 말이에요. 고구려 군사가. 그럼 고구려 군사 20,000명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을 해보냐, 보세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철 기마 5천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5천의 말이 있는 거잖아요. 5,000필의 말이. 5,000필의 말이 있어요. 그걸 쭉 한 10필씩 해가지고 뒤로 쭉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10필씩 한 줄로 해가지고 세로로 쭉 세워보세요. 얼마나 긴지. 그리고 그 뒤에 보병이 따른다 생각을 해보세요. 20,000명 중에. 그럼 15,000명이 따를 거 아니에요. 뒤에 보병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거리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남대문 시장 지나서 한국은행 지나고 그 다음에 그 명동 지나서 종로 상막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종로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 정도 되면 한 20,000명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에는 간단하게 그냥 20,000명, 10,000명 써 있는데, 옛날로 따지면 이 숫자들이 보여지는 위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장기판이나 바둑판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묘하잖아요. 장기도 오묘하고 바둑도 오묘하긴 한데, 이게 다 군사적인 어떤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병과 기병 합쳐서 20,000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백제봉기를 보세요. 고이왕 때 8월에 보시면 자, 광구검과 더불어 써 있잖아요. 낙랑태수가 있고요, 삭방태수가 있어요. 자, 이때 246년에 낙랑태수와 삭방태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 소속이냐? 그 위나라는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소속이, 그쵸? 위나라는 강국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낙랑태수가 있고 삭방태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여기 왕인데, 왕이 지금 틈을 타서라고 써 있는데, 그럼 이 왕은 누구냐면은 백제왕이란 말이에요. 백족이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4개의 나라의 군대가 고구려 군대를 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로 집결한 거예요. 근데 이게 8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2월달에 출발한 거예요. 출발했는데 8월에 돼서야 현토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토 근처에는 낙랑이 있고 삭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랑이 대방이겠죠? 아니, 낙랑과 삭방이 대방이겠죠. 그러면 지금 같이 다 모이는 데가 그 사군인 거잖아요. 낙랑, 대방, 현토, 그게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사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웃긴 게, 자, 백제봉기에도 백제가 같이 지금 군사를 보낸 거잖아요. 잘 읽어보면 이 뜻이, 그럼 백제가 24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도를 봤을 때 어디에요? 그 위치가? 저 전라도 충청도라고 생각하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옆에 있으니까 도와주러 온 거예요. 맞잖아요. 그 틈을 타가지고 지금 도와준 건지, 아니면 그 세 나라만, 지금 세 군대만 고구려 치러 가고 백제 왕은 그 틈을 타가지고 낙랑을 쳐가지고 그 유민들을 치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구려 봉기에 보시면 봐요. 어떻게 싸웠나. 비루수에서 싸워가지고 이 나라 군사가 한 6천이 지금 날아간 거예요. 그쵸? 비루수에서 한번, 다음에 양맥곡에서 한번 싸워가지고 지금 10,000명인데 지금 6천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4천만 남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요게 위나라 군사 4천만 남은 건지, 아니면 낙랑군이랑 삭방군이 같이 지금 해서 4천만 남은 건지 정확히 써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뭐 5인장, 10인장, 100인장, 300인장, 1000인장, 그러니까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 뭐 3000인장, 3000명을 거느리는 사람, 거기엔 기병도 있고 보병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10,000명이라는 사람에서 6천을 줄여서 4천이 남은 거잖아요. 고구려군은 2만이고. 맞죠? 맞는 말이죠? 그 말이 맞는 거죠. 10,000명에서 6천을 줄였으니까 이제 4천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군대 그대로 2만이 있어요. 아, 물론 죽었겠죠. 화살도 쏘고 맞고, 이제 같이 이제 막 기병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쑤시고 하느라고, 이제 뭔가 그 정복법들이 있잖아요. 들판에서 싸우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선 가운데 팀 하나 놓고 양팀 놓고 세 팀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본군 두고 뭔가 같이 꼭 저거 같잖아요. 그 장기 같잖아요. 왕을 두고 양 옆에 그 사신을 두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포가 있고 본진이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이 싸움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위나라 군사 6천을 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들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왕이 모든 장수에게 이르기를, 왈, 위나라에 많은 군사가 있으나 우리의 작은 군들에 미치어 비비지 못하고 광구검이라는
자는 위나라의 명장이나 지금은 겨우, 있을 때가 겨우예요. 겨우 목숨만 우리의 손바닥에 쥔 중이라. 그러니까 동천왕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하였으나 그러고서 이제 되게 자만한 거죠. 아니 물론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000명에서 3,000명씩 6,0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 쓰냐면 지금 철기마 5,000을 보내고 철기마 5,000이면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기마병 말탄 기마 5,000이 10필씩 해가지고 뒤로 쫙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5,000 마리의 말이 거기에 사람이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을 들고 그 깃발을 흔들면서 자 고구려에 고자를 써놓고 이제 몇 인장 써놨겠죠. 이제 어디 장군들 상상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철기마 5,000이 나갔어요. 근데 광구검이 진을 친 거죠. 그래서 5,000이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지금 매절결 죽일사 써이 싸울전 그 얘기거든요. 지금 5,000이 다 죽었다. 그러면 15,000이 남아야 되잖아요. 15,000이 남아야 되지만 다시 또 맨 마지막 줄을 보면 또 그게 또 아니에요. 뭐냐면 맨 마지막 줄을 보면은 우리 군이 크게 무너졌다. 그래서 죽은 자가 18,000이라. 그러면 지금 철기마병 5,000명이 가는데 뒤에 지금 더 따른 거예요. 그 보병들이 따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8,000이나 되었다. 그럼 20,000명에서 18,000이니까 2,000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앞전에 지금 6,000명 죽이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막 우 하면서 싸워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왕이 이제 그러니까 처녀 기마병을 데리고 이제 압록 들판으로 도망쳤다. 여기 녹자가 지금 받을 녹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녹자랑 현재 쓰는 녹자는 틀린 거예요. 그쵸?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푸른 녹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압록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압록이랑 그 압록이랑 틀린 압록이다. 지금 이 바틀록 압록과 푸른 녹의 압록과 아주 교묘하게 지금 이걸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8월달에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광구검은 다시 5월달에 예맥을 쳤다라고 부분이 나온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광구검이 아니라 위나라 어느 한 또 장수가 예맥을 친 걸 수도 있어요. 또 단적인 예로 뭐냐면 예맥이 나온다는 건 아직 제가 봤을 때 작은 단위의 나라들이 엄청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그렇게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거예요. 경기도에 시 엄청 많잖아요. 뭐 밑에를 보시면 남부 쪽 보시면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수원시, 성남시 요런 것들이 지금 다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수십 개의 나라가 친 거죠. 쳐서 지금 먹었다라고 좀 하는 거예요. 윗나라에서. 그러면 중국이 그 윗나라가 있던 그 그 시안 지방, 시안 쪽, 서안이죠. 서안. 그쪽에 있었을 때의 그 나라들 거기도 엄청 크잖아요. 그럼 거기서 황하가 니은을 꺾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니은에서 올라갔을 때 그 태행생맥 위쪽에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개월 동안 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구려의 위치가 어디였다는 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백제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백제가 틈을 타가지고 낭낭을 쳤다고 하는데 과연 246년도 그 당시 때 낭낭을 친 만큼의 백제 군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게 한사군이잖아요. 한나라가 뭐 해놓은 한사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낭낭, 현토, 대방 맞잖아요. 이런 데를 지금 백제가 낭낭을 쳤다? 그럼 백제는 위치가 어디 쓰는 거예요? 위치를 잘 봐셔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는 그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그러고선 지금 전쟁이 어떻게,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월까지 지금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시면. 자, 겨울 10월까지 왔어요. 그래서 강구검이 환도성을 함정으로 쳐서, 자, 주검씨, 저 죽였다. 이에, 강구검이 장군 왕기를 보내서 왕을 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남옥저로,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무슨 어느 시로 지금 도망간 거죠, 지금. 동천왕이. 그러니까 동천왕이, 남부 옥저로 도망쳤다. 우중령에 이르러서 군사를 나누어 흩어져 대부분 다 없어졌다. 오직 동부의 미루, 홀로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왕이 이르러 지금 병사들이 쫓아 심히 핍박받고 있으니 평세가 가히 이기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랬더니 신하가 청하여서 결코 죽는 것은 맞겠으니 왕은 달아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이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제 드디어 죽고자 하는 병사들을 모아서 더불어 대적하여 다다라 힘으로 싸웠다. 왕이 사이에 있는 곳으로 빠져서 가서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형세가 왕기라는 장군이 군사들을 이제, 그쵸? 말탄 기병과 보병들이 막 쫓아오는 거죠. 그럼 지금 8월달에 전쟁이라서 지금 10월까지 온 거예요. 지금 거의 3개월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땅들에서 수많은 그 고구려의 그 유민들은 어떻겠어요? 이건 나오진 않지만 거기에 많은 그 노인이며 여자며 어린아이며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위나라 그 왕기라는 그 사람이 왕을 쫓으면서. 그래서 고구려가 그 함락시킨 남옥저까지 지금 같이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나오는 거죠. 되게 이걸 지금 하고 있으면 엄청 지금 동천왕 때 겨우 지금 그 환도성 수도 방위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수도 방위군 어떻게 2만 명밖에 없을까? 근데 그 지략에 밀려서 어떤 3개월 동안 전쟁을 계속 지금 끌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고 다치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거 한번 좀 두 번째 또 이제 챕터를 보시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하부 류옥부가 왕 앞에 대답하여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위나라 군사들은 계속 지금 있는 거예요. 남옥저까지 쫓아온 거죠. 신하가 시험삼아 그 위나라 그 군사에 찾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싸우는 땅에서 미루가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에 짊어지고 그 류옥구가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가 항상 옆에 있었었는데 이 미루가 이제 동천왕의 넓적다리 무릎을 이제 베개 삼아서 오랫동안 있다가 깨어났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사위로 돌아눕고 구르며,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 이제 남옥저로 도망가는데 엄청난 이제 그 구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돌아 누워서 이제 그 군사들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이에 돌아눕고 구르고 돌아다니다가 남옥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위에 좀 남옥조인데 남옥조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위나라 군사가 그치지 않냐고 핍박하였다. 나오는 겁니다. 왕의 계략은 궁하고 형세가 강하여 그곳을 위나라 군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였다.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동부인 유유가 나아가서 형세가 심히 위태롭고 핍박이 있으나 가히 헛되이 죽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제 신하가 그러니까 유유가 어리석은 계략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음식으로 그 위나라 군사 희생한 위나라 군사들에게 위로하게 해서 청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그 틈을 정탐하여서 저기에 그러니까 장군은 누구냐면 여기 지금 아까 나왔던 왕기인 거죠. 왕기를 찔러 죽이는 것이다. 만약에 신하 계략이 성공적으로 얻는다면 왕이 가히 쳐서 흔들면 이길 수 있는 결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선 좋다. 그래서 이제 유유가 이제 위나라 군사들로 속이면서 화합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요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 신하 계략이 성공적으로 얻는다면 즉 왕이 가히 쳐서 흔들면 이길 수 있는 결단이다. 그 부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기막힌 생각이죠. 뭐 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동천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3개월 동안에 지금 엄청난 시련인 거잖아요. 뭐 뒤에 더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환도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형에 이르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계략이 여기 지금 저걸과 인구 나오죠. 주상 임금이 대국에 허물을 얻어 도망하여서 강가에 이르러 몸들 곳에 땅이 없다. 그래서 장차 잔치하기 전에 항복하기를 청하여서 사구가 죽어 돌아왔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잔치하기를 이제 청하였더니 사구라는 그 신하가 죽어 돌아온 거예요. 먼저 적은 신하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지금 사구를 통해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써 있는 게 뭐냐면 물건물 재물과 앞에 지금 그 두터울 전이 지금 차린 음식이 많지는 않지만이라는 뜻이에요. 재물과 차린 음식이 많지 않지만 이르러서 쫓는 자들이 부끄러워왔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서 어쨌든 간에 사구를 죽이긴 했지만 위나라 장수가 그걸 듣고선 항복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기라는 그 장군이 그러니까 강구검이 따로 보낸 왕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구검 그쪽에도 지금 사천이라는 군사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내등분으로 해가지고 1000명 해가지고 이제 군사를 이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기한테 1000명을 같이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걸 봤을 때 그럼 지금 그 1000명에 동천왕의 그 아까 기마병 1000명이 이기지 못하는 형사가 된 거예요. 도망간 거죠. 저를 버리고. 그게 되게 안타깝다는 소리예요. 그럼 봐요. 어떻게 써있나.
유유가 음식 용기에 숨긴 칼로 나가기 전에 칼을 뽑아서 유나 장수 가슴을 찔렀다. 더불어서 함께 죽었다. 유가 죽은 거죠. 유나라 군사들이 드디어 어지럽혀졌다. 왕이 군을 세 길로 나누어 급하게 쳤는데 위나라 군사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럽혀졌으니 많이 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낭낭으로부터 쓰이는 게 물러날 때 그럼 지금 세 갈라로 나뉘어서 아까 그 1000만 남아있던 기병들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몇백 명이 될 거 아니에요. 동처랑이 이제 그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그것들을 세 갈라로 나누어서 지금 왕기 군사 4,000명 중에 좀 따로 온 거기서 나눠서 온 왕기의 군사들을 친 거죠. 쳤더니 그러니까 장수만 죽인 거죠. 죽였더니 지금 이제 위나라 군사들을 지금 이제 어지러워 못해서 불능돼 가지고 물러난 거예요. 물러났는데 이때 혹시 이제 물러났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아까 남아있던 4,000의 군사가 거의 3분의 2가 왔을 수도 있어요. 왕기한테 군사를 보낸 게 아까 100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1000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6,000명이 죽고 4,000명이 남았었을 때 그 군사 중에서 광구검이 이제 먼저 왕기라는 군 장군한테 또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물러났다는 거잖아요. 물러나면서 지금 위나라가 지금 다 물러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죠. 10월 달에. 그래서 지금 업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업적을 노관하고 미루와 유예가 제일이다. 미루는 거곡, 청목곡을 하사였고 옥구는 압록두에 기어가 있는 하원에 이어 음식과 봉지를 하사였다. 우선 유유를 구사자로 줄중 선사였고 또 그 아들 다우를 대사자로 선사했다. 이때 싸움에서의 위나라 장수가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디 남겼다라는 것이 나온 게 뭐냐면 숙신 남쪽 개 쪽에 이르러서 돌로 새기고 공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서안 쪽을 중심으로 좌측에 그러니까 서안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북쪽이죠. 그쪽에 만리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쪽 중심으로 만리장성을 그러니까 서안에서 위쪽으로 보면 만리장성이 있는데 북쪽으로 그쪽에서 보시면 좌측으로는 흉노가 있고 흉노가 있고 다음에 우쪽으로 태행산맥 바로 가기 전에 이제 그쪽 만리장성 위쪽으로는 누가 있냐면 이제 선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위에 부여가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그 위엔 누가 있느냐? 선비가 있고 그리고 고구려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말갈이일 수도 있어요. 말갈이 있고 밑에 백제와 신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외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다음에 287년부터 나올 때 진서 3권과 4권을 볼 텐데 그 진서 3권과 4권에서 보면은 엄청난 그 흉노와 그 선비가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안 쪽 선비와 이제 흉노가 쳐들어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 뒷 이야기를 또 계속 보시면 뭐냐면 이제 또 보세요. 광구검이 제군들에게 명하여 이 뭐냐면 이제
지금 그 광구검의 그 군사들이 지금 다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환도산이 나오죠. 환도산이 불레성이다. 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위에 줄에 보시면 이 중국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요거들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요 마지막 줄에 있는 거죠. 자, 지금 괄지지의 내용에 보면 불레성은 즉 국내성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을 돌로 포개어 만들었고, 즉 환도산과 더불어 국내성은 서로 이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 환도성에 광구검이 쳐들어와서 2만 명의, 그러니까 10,000명이라는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그 위나라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낙랑태수와 삭방태수 같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왔다. 그랬을 때 백제에서는 낙랑의 변두리에 가서 그 백성들을 쳐야 했다. 백제만 이득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낙랑에 백제가 쳐들어간다? 그 낙랑이라는 위치가 어디였을까? 낙랑군에 대한 군의 위치가 어디였을까? 백제가 감히 쳐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백제의 위치가 어딜까? 그리고 이 서한 쪽에 위나라가 서한 쪽에 있는 그때 위나라가 과연 얼마만큼 와야지 고구려를 칠 수 있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낙랑과 삭방을 같이 이제 연계했다는 건데, 그럼 고구려의 위치가, 백제의 위치가 과연 어디냐는 거죠. 이걸 정확히 봤을 때 한반도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요런 것만 자세히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너무 답답해요.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서한 쪽에 있는 위나라가 낙랑과 삭방이 연합하여서 고구려를 친다. 그럼 낙랑과 삭방에 있는 위치에 고구려가 있었다. 근데 백제가 낙랑을 쳐서 일부적의 주민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백제는 어디에 있는 위치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요런 246년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도 지금 이 위서, 고구려 봉기, 백제 봉기만 가지고도 지금 위치를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옮기잖아요. 이제 여기 옮기죠. 옮겨 어떻게 되나요? 옮긴 곳이, 그쵸? 자, 환도성 지경에서 난이 났기 때문에 다시 도읍을 불가해서 평양성을 쌓았다. 백성들이 옮기고 이에 평양이라는 곳에 모여서 선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본자 잘 쓰진 않는 곳이지만 본디 선인왕검의 택 묘지 무덤이었다. 혹은 왕의 도읍 왕검이었다. 평양성은 도읍으로 옮겼는데 그곳이 어디냐? 옛날 고조선의 도읍지였다. 이 얘기인 겁니다.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